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직업상담학 이론 강의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중요한 과목이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5과목 중에서 이 2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상담학과 심리학이 2차 실기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직업상담학과 심리학의 이론 정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학과 심리학의 필기 문제 통과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필기 통과는 쉽지만 2차 실기가 관건이 되죠. 2차 실기는 18문제의 실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이 최종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담학과 심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자, 어떨 때는 상담학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심리학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서 12문제 이상은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과목과 직업정보론이라고 하는 과목 중에서 노동시장론의 과목이 직업정보론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직업정보론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론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문제들이 다 상담학과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이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이라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학의 1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직업상담사 실기 이론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직업상담사 실기 이론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상담의 직업심리의 실기 이론 강의하면서 제가 칠판판서로 예상 답안을 다 써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런 여러분들이 모의 답안을 그대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재 안에 보시면 나눔 CPS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교재 안에도 1차, 2차 아이콘이 있습니다. 1차 아이콘은 무엇을 말하느냐? 1차 필기에서 출제된 영역이라는 거고 2차 아이콘은 실기에서 출제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큰 틀에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직업상담학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개념 제1장의 제1절 직업상담의 기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개념에서 기초를 좀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정의에서 상담의 정의가 먼저 나왔습니다. 상담의 정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즉 내담자가 전문적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감정, 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을 상담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카운슬링이라고 말합니다. 상담의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상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상담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변화의 동그라미. 변화는 학습의 결과이며 학습의 목표는 생활상의 과제 해결, 인간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의 목표를 말하면 이 생활에 있어서 어떤 과제, 문제가 있다,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담의 성과는 한두 번의 대화가 아닌 상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대개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상담의 성과를 일궈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내담자 존중의 원리에 입각한 경청, 공감, 강점 활용, 성장 욕구를 격려하는 게 있고요. 진실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공감, 즉시성, 비밀 보장이 있습니다. A의 공감적 이해를 보면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전달하는 상담자의 능력을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공감적 이해의 별표, 필기시험에 잘 나온 것입니다.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항상 동등해야 된다.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경청입니다. 내담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자세를 관찰 동그라미, 관찰하는 것까지 경청에 포함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내담자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계의 즉시성입니다. 별표, 시험에 출제된 바 있고요. 관계의 즉시성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 또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즉시성 또는 관계의 즉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의 정의. 지금부터 이제 직업상담이 나옵니다. 직업상담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직업상담도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의 기본 원리나 기법에 기초해야 되겠죠. 정보를 가지고 직업선택 준비, 직업생활에 적응하며 직업전환이나 은퇴 시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치하는 것, 해결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직업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직업상담입니다. 직업적인 문제 해결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담자의 적성, 기능 수준, 흥미 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되고 내담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원하는 직업적 자격 조건을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직업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은 생애에 걸친 직업 발달에 관심을 갖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발달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며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처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직업상담입니다. 개인의 위기나 훈련 기회, 직업 정보의 결여,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개인의 결함보다는 재능이나 소질, 강점을 우리가 앞에서 강점을 지향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직업상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직업상담의 목적이 있습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의 목적 오른쪽에 2차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필답형, 즉 실기에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개 우리 시험에 5가지, 6가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5가지로 설명하시오, 6가지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6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가 직업 문제 인식을 위해, 두 번째가 자아 개념의 구체화로 끊어요. 현실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서와 흥미, 능력과 인성 등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현대 산업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와 수능을 위해, 네 번째는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 다섯 번째는 의사 결정 능력의 배양을 위해, 여섯 번째는 협동적 사회 행위 또는 협동적 사회 행동의 추구를 위해, 일곱 번째는 직업의식 건전한 가치관이나 태도, 즉 직업윤리 형성을 위해, 여덟 번째는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아홉 번째는 능력에 따른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상담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목적입니다. 직업상담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직업적 문제의 인식입니다. 직업적 문제의 인식을 위해 직업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쉬운 것을 골라서 6가지로 작성을 할 겁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담자에게 있습니다. 책임감을 위해서 직업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의 배양입니다. 내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의 배양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의 배양. 이 배양이 좀 어려우면 향상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배양을 위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직업윤리 형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업의식, 가치관이나 태도, 이것들을 우리가 직업윤리 형성이라 말하는데요. 네 번째,
직업의식 등, 직업의식 등 직업윤리 형성을 위해입니다. 직업윤리 형성을 위해 직업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4가지 썼고요. 5번째, 자,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5번째, 직업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직업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능력 배양을 위해 향상이라 쓰겠습니다. 향상을 위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마지막 6번째는 진학이나 능력에 따른 진학, 진로 상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6번째는 진로,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상담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직업상담의 목적을 6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쉐르츠와 스톤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참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동의 변화 촉진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정신건강의 증진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네 번째는 내담자의 잠재력 촉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행동의 변화라든지 정신건강의 증진이라든지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촉진시킨다든지 의사결정의 주체가 내담자이니 의사결정의 능력의 함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이 이 대목에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직업상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치료자, 조언자의 역할, 자료 제공자의 역할, 기관 단체들과의 협의자 및 직업심리검사의 해석자, 기타 상담자, 처치자, 지원자, 관리자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담자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의식을 촉구하며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이 직업상담사입니다. 적용 후에 그 결과에 따른 평가에 의해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다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직업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성격장애, 약물중독, 자기능력 비하 등의 고정관념을 갖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의 문제로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는 심리치료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자 맨 앞에 직업상담자의 역할에 1번 치료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심리치료자로서의 역할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다. 지시적인 역할보다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조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 이것이 바로 필기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첫 번째에다가 필기시험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상담자에게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 협회에서 기술한 직업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6가지 기술 영역. 자, 이거는 필기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상담 능력이다. 첫 번째 1번 일반 상담 능력.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능력 다 능력으로 끝나는데요. 그냥 능력은 놔두시고 상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보 분석과 적용 능력.
정보 분석과 적용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보 분석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집단 검사의 실시 능력이다. 개인 검사가 됐든 집단 검사가 됐든 그 검사의 실시 능력이다. 검사 실시 능력이다. 자, 여기에서 검사 실시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언 능력, 실행 능력이 있습니다. 실행 능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언 능력이 있다. 자, 관리하는 것이나 실행하는 것, 조언하는 것, 이러한 능력을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직업상담사의 6가지 기술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직업상담사니 일반 상담 능력 필요하겠고, 직업상담사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검사 실시하는 능력이 필요하겠고, 관리하는 능력, 실행하는 능력, 조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필기에서 나온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쭉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한국직업상담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정보 분석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검사 도구 해석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직업문제 처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조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협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이고, 마지막은 연구 및 평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 일반 상담 능력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분석자의 역할이 있죠. 여기가 바로 정보 분석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보 분석자의 역할. 그 다음에 검사 도구를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해석자, 검사 결과 해석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관리자 9번에 있죠. 관리 능력, 매니저의 역할,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행자가 있는데요. 이 실행자에서는 자, 4번을 보면 직업문제 처치자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직업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여 처치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상담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처치는 상담 실행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협의자가 있죠. 8번째. 각종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과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직업정보 제공원들과 협의 관계를 가지는 협의자의 역할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처치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관과 협의하는 협의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언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이야기했던 직업상담사에게 필요한 6가지 기술 영역, 있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우리 직업상담협회에서, 한국직업상담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매칭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집단 직업상담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단 직업상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단 상담이란 단순히 집단에 모여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집단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가로 역동적 상호작용 가로 닫고 역동적 상호작용 때문에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집단 상담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상담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단 상담의 대상은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 비교적부터 가로요.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 가로 닫고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받은 전문가의 가로. 이 사람이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담 집단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의 동그라미, 신뢰적이며 수용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수용적 분위기라고 하죠. 집단 상담은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이다. 역동적인 과정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집단 상담에서 필요한 요소. 집단 상담에 필수 요소가 있다. 필수 요소가 있는데, 자, 정의상 집단 상담의 정의를 내릴 때 필수 요소의 첫 번째는 1번 집단원이 있어야 되죠. 집단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집단 상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대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전문가라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적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상담자로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집단 성원들 사이에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역동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역동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집단은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분위기는 수용적인 분위기,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 이 네 가지가 집단 상담의 정의에서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죠. 그 밑에 있는 박스가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집단 상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상담은 적은 수의 사람들, 소집단이라고 하죠.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사람들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집단 혹은 상호 관계성의 역동성을 토대로 역동성의 동그라미,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에 가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 요소 다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 과정, 이것을 집단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준입니다. 규준 옆에다가 규칙 또는 규범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집단원들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야기의 비밀을 유지하기. 오른쪽에 비밀 보장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일반적 이야기보다는 가로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 두기에 가로 디귿 솔직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등을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야기를 나누고 듣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누고 끊어요. 여기서 자, 이것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고 뒤에는 타인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라 그랬습니다. 경청의 동그라미. 리을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집단 지도자와 상담자를 말합니다.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라고 했습니다. 미리 알리기의 동그라미요. 자, 부득불 지각을 할 경우 부득불 결석을 하는 경우 미리 알리라는 겁니다. 미음입니다. 집단 상담 과정 중에 인간 대 인간의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라고 했습니다. 참 만남 경험에 가로치면 됩니다. 비읍입니다.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구성원들 모두가 논의하고 동의된 것으로 삼기라고 했습니다. 결정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에서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삼기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바로 집단 상담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자, 리을 지문이 있죠. 지각과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집단 지도자와 다른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 오른쪽에다 쓰세요. 오른쪽에 이거 쓰면 돼요. 추후에 알린다. 추후에 알린다. 미리 알린다 했는데 추후에 알린다 하면 틀리겠죠. 자, 결석이나 지각이 있는 경우
추후에 알린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거는 필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형태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형태에서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단 상담의 형태를 집단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지도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상담과 집단 치료와 집단 치료가 1, 2,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패턴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내담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집단 상담은 일반적으로 성장, 발달, 향상,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장, 발달, 향상, 예방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치료가 있습니다. 심각한 적응적, 정서적, 발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끊어요 특정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집단 치료자는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 거기서부터 가로요. 증상을 교정하거나 제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로 닫고요. 집단 지도입니다. 대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인데요. 집단 지도란 학생들의 적절한 계획 및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진로 탐색 집단과 같이 미리 계획되고 조직된 집단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정보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집단 활동을 말하며 지식을 통한 성장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지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집단 지도는 일종의 진로 지도의 성격이 있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형태의 이 내용은 집단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지도 세 가지가 있구나라고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집단 직업 상담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의미, 기억, 집단 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겁니다. 니은 별표,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라고 했죠. 직업 성숙도가 시험에, 필기 시험에 높은 사람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왼쪽에다가 높은 X라고 쓰면 됩니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성원들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 성숙도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게 집단 직업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심층적의 동그라미. 각 구성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집단 직업 상담에 임할 때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별 고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 3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가 탐색 단계, 두 번째가 전환 단계, 세 번째가 행동 단계입니다. 탐, 전, 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필기시험에 나왔었고 이 세 가지를 쓰는 것도 실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암기법은 탐, 전, 행입니다. 자, 탐색 단계,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탐색의 동그라미요.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보이는 겁니다. 전환 단계는 진화 단계라고도 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며 가치 명료화를 위해 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동 단계,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공유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행동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기출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 상담의 집단 직업 상담은 부처가 이야기한 3단계 탐, 전, 행에서의 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서 다 출제가 된 겁니다.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크게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가 자기 개방입니다. 두 번째가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입니다. 세 번째가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자기개방은 구성원들끼리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입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측정하여 자신에 대한 탐색 시간을 갖습니다. 탐색의 동그라미요.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구성원들은 측정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합니다. 불일치의 해결입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아상, 자기상과 피드백과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탐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환 단계입니다. 전환 단계는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 자신의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집단 구성원 자신의 가치관 변화를 꾀합니다. 세 번째, 가치와 피드백의 불일치 해결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 가치 명료화가 가치가 되겠죠. 가치 명료화를 위해 또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단계의 탐색은 자신의 자아상과 피드백과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고 2단계는 자신의 가치와 그 다음에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동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의 개발,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 촉진을 하기 위한 자원의 탐색입니다.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을 탐색합니다. 정보의 수집과 공유입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공유합니다.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처가 말한 집단 직업상담의 3단계 탐, 전, 행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은 탐, 전, 행으로 정리했었죠. 탐, 전, 행입니다. 자, 탐색 단계, 전환 단계, 그 다음에 행동 단계다. 1, 2, 3. 이 순서를 나열하는 필기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은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의 측정. 흥미, 적성의 측정. 자, 그 다음에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것을 그냥 문장으로 쭉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불일치 해결입니다. 여기서 불일치는 자신의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필기도 대비가 되고 실기도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 단계 2단계입니다. 전환 단계는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한다. 자신과 직업 세계의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자, 위에 보면은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여 자,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피드백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오는 피드백이나 집단 상담자에게 오는 피드백을 말하는 건데 이 불일치를 해결해서 가치 명료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환이 되고 행동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 자, 목표 설정과 그 다음 행동 계획의 개발입니다.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 수립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 탐색입니다.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의 탐색입니다.
자원의 탐색,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그 다음에 공유, 정보 수집과 공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했었죠. 자,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을 해서 자, 행동 단계니까 행동으로 실천한다,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나열한 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이것을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문장으로 연결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탐색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환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행동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석이조가 되어 필기, 실기 다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강의를 40분 정도에 맞추어서 제가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의 집단 상담의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 시험 2차에 잘 출제가 된 거니까 이것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톨보트가 제시한 집단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2차 실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판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내용에서 2강에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강에서 직업 상담의 어떤 기초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보고, 직업 상담에 대해서 보고, 직업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집단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처음에 직업 상담학에 이제 입문했기 때문에, 상담학에 입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담의 이론이 여러 이론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